가지 말라는 곳은 더 가고 싶고 하지 말라는 짓은 왜 더 하고 싶은 걸까요? 호기심 때문이겠죠. 인류는 항상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왔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멀리 항해를 떠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우주 탐사 역사에도 이 탐험 정신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중에 가장 멀리 간 것은 그 이름이 항해자라는 뜻을 가진 보이저입니다. 1977년에 나사는 보이저 1호와 2호를 발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포함한 태양계 외행성계에 속한 천체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몰랐던 사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두 대의 탐사선은 태양계를 벗어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 공간을 향해 끝없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발사된 지 35년이 지난 2012년, 보이저 1호는 드디어 태양계의 영향권을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태양권 계면을 통과했는데 태양권 계면을 넘어가면 태양에서 분출되는 막강한 태양풍이 더 이상 불어오지 않습니다. 이로써 태양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주 가스나 먼지 등의 성간매질을 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년이 더 지난 2018년에는 보이저 2호도 뒤따라 태양권 계면을 통과했습니다. 뒤따라 통과했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보이저 1호와 2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보이저 1호와 2호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를 비롯한 다른 탐사선들의 위치까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와 파이어니어 10호, 11호의 위치까지 보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의 위치에 대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발사된 지 몇 년, 몇 달이 지났는지 나옵니다. 46년이 넘었습니다.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 마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킬로미터 단위로 바꾸면 보이저 1호는 우리 지구에서 242억 킬로미터 이상 날아갔고 보이저 2호는 201억 킬로미터 이상 날아갔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탐사선이 날아가는 속도, 보이저 1호는 초속 16.99km.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28초 만에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보다 약 20배나 더 빠릅니다. 보이저 2호는 초속 15.37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31초 만에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로는 얼마나 걸리는 거리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광속으로 22시간 27분, 보이저 2호는 광속으로 18시간 41분 거리까지 갔습니다. 총알 속도의 20배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아직 광속으로 하루 거리도 못 갔네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광속으로 4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데 현타가 세게 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 보이저 탐사선은 겨우 이만큼 날아간 것입니다. 현재 보이저 탐사선의 속도로 계속 날아간다면 7만 년이 넘게 걸려야 이 정도 거리까지 도달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저 탐사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이고 현재 아주 먼 곳까지 도달한 것이죠. 그러면 이 보이저 탐사선들이 태양계 너머까지 직접 가서 어떤 것을 발견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양에서 불어나가는 태양풍이 아주 먼 거리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양은 초속 750km까지 이르는 엄청난 속도의 하전 입자들을 방출합니다.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하죠. 이 강력한 태양풍은 너무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구는 아주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태양풍 입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태양풍이 아주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멀리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거리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보이저 탐사선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풍이 어느 일정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우주의 성간에 존재하는 가스와 충돌하면서 느려지고 결국 태양권 계면이라는 경계면 밖으로는 태양풍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에 보이저 1호가 먼저 태양권 계면을 통과했는데 그때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121AU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권 계면은 거리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태양권은 들쭉날쭉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로 2018년에 보이저 2호가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고 1년이 더 지난 2019년에 과학자들은 보이저 2호가 확인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태양권 계면 바깥에서는 태양풍의 입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우주 방사선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 우주 방사선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초신성 폭발 등으로 인해 날아오는 것인데 에너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이 지구까지 도달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태양에서 방출되는 태양풍이 이 우주 방사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호해줍니다. 태양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태양풍 입자들이 태양계 보호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양권 계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태양권 계면까지 도달하여 직접적인 측정 정보로 확인했다는 면에서 보이저 탐사선은 중요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해로운 우주 방사선을 저 멀리 밀어버릴 정도로 태양풍이 강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태양풍이 우리 지구 바로 앞에서 불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왜 태양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걸까요? 지구의 자기장이 이상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의 여러 천체들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지구는 눈에 띄게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공간에 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큰 위험 요소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태양풍, 두 번째는 우주 방사선. 응? 우주 방사선은 태양풍이 다 막아준다고 하지 않았나? 네, 태양풍이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일부는 태양풍을 뚫고 지구 바로 앞까지 도달합니다. 지구 밖 우주 공간에는 이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이 사정없이 휩쓸면서 지구를 계속 강타하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임무를 수행한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구 안에서는 그 어떤 우주복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잠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아무런 상해가 없죠.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이 태양풍도 막아주고 우주 방사선도 완벽하다 할 정도로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 자기장이 이토록 강력하지 않았다면 태양풍이 지구를 훑어버리면서 지구의 대기를 우주 공간으로 다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다 보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이죠. 넓게 보면 우리는 이 척박하고 극단적인 우주라는 환경 속에서 태양계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지구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죠. 또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보호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집의 보호를 받고 의복을 입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고 또한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죠. 나를 감싸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환경과 소중한 이 세상에 대하여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것은 그저 우주에 대한 흥미로운 학술적 소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보호받으며 살고 있다는 깨달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